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세계 경제대국 1위권인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단 3년 만에 세계 40위권으로 밀려 추락하고 쫄딱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그 가난을 송두리째 남겼으니 땅을 치고 통곡할 일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수원 지동시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 지동시장 앞에는 수원병에 출마를 하는 우리 신해연수에도 자주 나오는 김용남 후보의 집중 유세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곧 시작할 예정이니까요. 망가진 경제, 여러분들 이 집중 유세 한번 보시고 그리고 김용남 의원과 또 김용남 후보와죠. 김용남 후보와 인터뷰도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잠시만 연설 보시고 그리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원유철 의원님 아시죠?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미래한국당의 대표십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소개를 드리기 전에 한 분 또 고귀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시죠?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죠? TV에서도 많이 보고, 여러분. 박형준 위원장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끝으로 후보를 소개 올릴까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알죠? 수원의 자존심, 네. 수원의 아들 네. 누굽니까, 여러분? 이병래. 소리가 지고야 누굽니까? 자, 김용남 후보 소개 올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김용남, 김용남, 한 번 더, 김용남. 자, 먼저 참석자의 소개가 아까 원유철 의원님 했는데 미래한국당에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누군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님을 잠깐 이 단상으로 모셔서 우리 미래한국당에 어떤 분이 오셨는가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괜찮죠? 예, 고맙습니다. 함께 그냥 지원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소개가 이어질 거고, 소개가 끝나면 우리 원유철 한국당 대표께서 바로 지원 유세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8달 구민 여러분, 또 김용남을 사랑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용남 후보 이번에 반드시 좀 국회로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겠습니까? 김용남이 우리 미래통합당에 없으니까, 대한민국 국회에 없으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막아내지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존경하는 8달 국민 여러분, 김용남 후보가 이미 지난 의원 시절에 확보했던 8달 경찰서 어디 있습니까? 안 보이죠? 그때 엄청나게 뛰어다니면서 수원 8달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8달 경찰서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신분당선 복선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뛰어다녔는데 단선으로 됐죠? 알고 계세요? 국회의원을 잘못 뽑으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8달 경찰서 빨리 준공하고 신분당선 복선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수원의 아들, 경기도의 자존심 김영남 후보를 이번에 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8달 구민 여러분, 또 지동시장의 장을 보러 오신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이제 김영남 후보가 이번에 21대 국회에 진출해서 도청 이전에 따른 그 부지를 청년들의 일자리를 위한 대한민국 실리콘밸리를 만들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8달 광교 판교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실리콘밸리 조성할 것이고, 그리고 한옥 호텔을 만들어서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우리 수원 화성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명소로 만들 것입니다. 김영남 일해본 거 아시잖아요. 얼마나 일 화끈하게 잘합니까? 추진력 있는 김영남, 이번에 반드시 당선시켜서 8달의 자존심도 세우고 수원과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원 시민과 약속한 8달 국민과 약속한 이런 공약들이, 물론 김영남 후보가 당선이 돼서 힘있게 추진하지만 우리 김영남 서포터즈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려 20명에 가까운 미래한국당의 예비 의원들께서 수원과 8달을 지원하고, 특히 김영남이 8달 구민과 약속한 공약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서포터즈 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우리 미래한국당의 자랑스러운 비례대표 후보를 한 분 한 분 소개해 올릴 테니까 뜨거운 환영과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먼저 비례 후보를 소개하기 앞서서 우리 미래한국당의 선대위 특보단장을 맡고 계신 명장으로 유명한 김규환 의원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비례대표 1번 매원 윤봉길 의사의 손녀딸이시고 전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하신 윤주경 후보이십니다. 실물경제 현장에서 활약하는 전 한국여성경제인 협회장 한무경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평생을 지체장애인 권익신장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이종성 한국지체장애인 협회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외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외교의 달인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소개해야 금방 알아보실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상원 하원 합동회의 때 이분을 소개했습니다. 탈북 인권 운동가죠. 우리 지성호 탈북 인권 운동가 다음 대표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여성변체협회 회장이신 이영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볼모지였던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 신화를 만들어낸 전 봅슬레이 스켈레톤 국가대표 감독 이영 후보를 소개하겠습니다.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코로나 천사
대한가요협회 정치자문위원이신 김경애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전 연세대 교수를 역임하시고 현 IT 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이신 김난숙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한 이유를 아시겠죠? 이분들이 바로 김용남 후보 이번에 국회에 가서 재선의원이 되시면 힘있게 팔달과의 약속을 저희들이 모두 힘을 모아 밀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투표가 역사적인 4.15 총선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로 21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지을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존경하는 팔달구민 여러분, 수원시민 여러분, 이번에 김용남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셔서 문재인 정권 실종 막아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김용남을 통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호2번 미래통합당 김용남 후보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의 1번지는 종로라고 합니다. 종로에서는 황교안 당대표 당선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경기도의 정치 1번지 어디죠? 수원의 팔달입니다. 대한민국 중심이 경기도라면 경기도의 심장은 팔달입니다. 팔달에서부터 미래통합당의 승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팔달 구민 여러분께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으로 무너진 경제 살려주시고 구멍난 안보 메꿔주시고 땅에 떨어진 정의를 바로 세워주십시오. 수원의 아들, 경기도의 자존심, 기호2번 미래통합당 김용남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대한민국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지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유시민 이사장, 범여권 인사들은 180석 차지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통합당의 총괄 사령관이신 우리 상임선대위원장 박형준 위원장 와 계십니다만 오늘도 국민들에게 읍수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지방의회 기초의회부터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광역단체장, 국회,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집권당 민주당 일생 아닙니까? 이렇게 기울어진 적이 있습니까? 경기도의회에도 141명의 도의원이 있는데 단 한 명만 지역구에 미래통합당 의원만 있습니다. 비례대표 합해서 겨우 4명뿐입니다. 대한민국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존경하는 팔달구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기도 정치 1번지 팔달구에서 이번에 김용남 후보를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정말 꼭 당선시켜 주셔야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서 문재인 정권 확실하게 견제하고 또 우리 미래통합당 이끌어 가야 됩니다. 김용남 후보가 이번에 재선이 되면 당의 사무총장, 국회 상임위 위원장을 맡아서 팔달의 발전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서서 대한민국 정치도 확 바꿔올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준연동형 비례제례는 정말 기이한 선거법을 민주당과 정의당, 범여권 4+1이라는 황당한 정치합 결사체들이 이 선거법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온몸으로 막아섰지만 힘이 부족해서 패스트트랙에서 저희가 다 짓밟혔습니다. 아무튼 이 복잡한 선거제도 때문에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십니다. 사전투표 다 하셨어요? 예, 감사하고요. 전부 둘째 칸 찍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사전투표 못하신 분들 내일 모레 투표장에 가시면 간단합니다. 투표하는 방법. 2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데 한 장은 지역구 하얀 용지, 거기는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김영남 꽉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또 한 장이 있어요. 초록색인데 거기는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겁니다. 기호는 4번인데 둘째 칸입니다. 둘째 칸. 왜냐면 미래 우리 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안 냈어요. 그 4번인데 둘째 칸입니다. 미래 한국당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내일 모레 투표장에 가시면 미래로 시작하는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모두 둘째 칸, 그리고 김용남 확실하게 찍어주시면 우리가 문재인 정권 확실하게 심판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미래한국당의 대표이신 원유철 위원장님,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대세는 결판 났습니다. 여러분 다음은 미래한국당의 국회의원 김규환 국회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김규환 인사 올립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팔달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살림살이가 나아지셨습니까? 장사가 잘 됩니까? 안 되는 것만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4년 전에 비례대표 6번으로 국회에 입성해서 국회의원 활동을 했습니다. 똑똑히 두 눈으로 봤습니다. 저들은 아무리 우리가 없으라고 얘기를 해도 숫자 많다고 무조건 자기네들 법대로 무조건 다 찍었습니다. 조국이를 그렇게 막으려고 애를 써도 무조건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이고 국무총리고 다 우리가 인사청문을 해도 듣지 않고 그냥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경제가 살아난다고. 이유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얘기를 갖다 붙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의 원자력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을 한다고 합니다. 전 국토를 다 태양열로 다 깔아도 원자력 발전소 큰 거 한 개만 못합니다. 그런데도 전기세는 점점 올라가고 한전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다고 합니다. 크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김용남 후보는 전문가입니다. 경제고 과학이고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다는 사실을 지난번 김용남 후보 국회의원 할 때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이곳에 경찰서가 서지 못하는 것도 그들 때문에 안 줬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김용남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하고 같이 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과학 발명 분야의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첫째, 프랑스 유네스코에 우리 수원시를 발명 도시로 반드시 확실하게 지정을 할 것이며, 두 번째는 이곳에 세계 발명 도시에 이어서 한국 마이스터 칼리지 명장을 배출하는 학교를 우리는 만들어낼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곳에 바로 세계 최고의 실리콘밸리를 갈 수 있고 과학 도시를 만드는 청년 명장을 만드는 도시로 반드시 만들 것입니다.
수 있는 것은 바로 명정인 대한민국 국가품질 명정 1호인 제가 옆에서 확실하게 같이 해내겠습니다. 민주화만 외치고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저들은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김영남 후보하고 저는 이렇게 실질적인 경제, 살아나는 경제, 미래의 경제, 살림살이가 되는 경제, 세계 최고의 발명도시를 여기를 만들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태리는 명품, 스위스는 시계, 독일은 자동차, 미국은 항공기, 일본은 카메라와 전자입니다. 대한민국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무슨 반도체라고.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명정이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 만드는 기계도 일제요, 반도체 만드는 재료도 일제요, 반도체를 측정하는 측정기도 다 일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들 뿐이지 과연 그게 반도체가 우리 거겠습니까? 우리 거 아닙니다. 반도체보다 훨씬 더 중요한, 훨씬 더 위대한 우리 거를 만들어내려면 김영남 후보가 국회에 가서 최고의 명품 도시를 만드는 발명 도시를 만들어야 가능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손으로 김영남 후보를 국회에 보내서 그런 위대한 대한민국, 위대한 수원시 팔다리 대한민국을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위대한 인물로 다시 재거듭날 수 있도록 반드시 두 번째 칸을 찍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남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올라가거든 투닥하고 오라고. 지금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경제의 나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처님, 천지, 신명님이 계신다면 나보고 네 소원이 뭐냐? 오늘 나한테 한 가지 말해봐라 하루 얘기한다면 저는 기꺼이 말씀드립니다. 김영남 후보를 국회로 보내달라고 소원을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꼭 맞는 말씀만 이렇게 잘하십니까? 자, 김기환 국회의원님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TV에 많이 나오시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소개만 드리겠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우리 박형준 선대위원장을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 박형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목소리가 좋은 편인데요. 요즘 유세 다니다 보니까 목이 갔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수 정당 또는 보수 정치인들은 그래도 뭔가 잘못을 하면 머리를 긁적이거나 또는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거나 심지어 국민들이 마뜩치 않으면 눈물을 먹고 제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오면서도 참 울분을 토하는 뉴스 두 개를 봤습니다. 하나는 저 민주당의 김한규 후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의 출마자인데 이 사람 하는 얘기가 미래통합당 지지하는 부모님들은 투표장에 나오지 말게 해라. 이거를 카톡에 올려갖고 돌리는, 자기들끼리 운동을 하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 투표하지 말라. 옛날에 정동영 의원이 노인 투표하지 말라고 망언을 하더니 아예 이걸 선거운동으로 하고 있는 이 사람들, 이거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놀라운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조국 사태에서 조국 수호자를 자처하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이나 보수정당에서 어떤 문제만 생기면 온갖
비판을 해왔던 김남국이라고 하는 후보자가 자기는 성희롱방을 만들어서 거기서 희롱방에서 별의별 성희롱 발언을 다 하고 희덕거리고서 그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뜨 하는 얘기가 나는 잘못이 없다. 다만 참가만 한 것뿐이다. 네거티브 하지 마라. 이렇게 오히려 변명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정권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지적을 하면 잘못했다고 최소한 양심이 있으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오히려 내 탓이 아니고 네 탓이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뒤집어 씌우는 데만 이력이라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또 위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작년 조국 사태가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처음 취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그 얘기대로만 했다면 그건 너무 좋은 얘기니까 그 얘기대로만 했다면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안 왔을 것입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책 쓰고 방송 나가서 거룩한 소리만 하면 돈도 생기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왜 왔겠습니까? 이 나라 도저히 이렇게 위선의 나라로 그대로 둘 수 없다. 기회는 아빠 찬스 쓰고 과정은 문서 조작하고 결과는 부정 입학한 이런 사람을 정의의 상징인 법무부 장관 앉혀놓고 그 법무부 장관 수사하는 검찰총장 몰아내겠다고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검찰 장악을 검찰 개혁이라고 호도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를 온통 난리법석 만들고 두동강 만들고 편가르기 했던 이 위선의 정권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두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놓고 이번 선거에서 자기들 압승한다고 압승해서 하면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윤석열 식물총장 만들고 윤석열 물러나게 하고 공수처법 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만들겠다. 왜 그러겠습니까? 지금 울산 부정선거부터 줄줄이 엮여있죠. 라임 사태 1조 7천억 우리 국민들 피같은 돈 날려먹은 그 사람들하고 또 엮여있죠. 곳곳에 권력 게이트 지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못하게 윤석열 쫓아내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총선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윤석열 쫓아내는 이런 정권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총선은 누가 뭐라 그래도 정권이 중간고사 보는 겁니다. 집권 3년차 선거입니다. 학생이 공부 안 했으면 성적 잘못 받는 게 맞고요. 기업경영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놨는데 3년 동안 적자투성이로 만들어놨다면 여러분들 보너스 주시겠습니까? 책임을 묻겠습니까?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죠. 그런데 지금 보너스 받겠다고 난립니다. 과반수 의석 받겠다. 180석 심지어 받겠다. 이게 여러분들 이것을 용납하시면 대한민국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지난 3년 조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원유철 대표도 얘기했지만 뭐 하나 잘한 게 있습니까? 외교 미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다 최악의 관계를 만들어놨죠. 안보 북한 핵무기 만든다고 그렇게 평화 쇼헤드들이 핵무기 1mm도 못 줄였습니다. 안보 구멍 숭숭 났습니다. 이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 이 정부 만들겠다고 청와대 상황판 딱 걸어놓고 일자리 늘려가는 거 보여드리겠다. 일자리 늘었습니까? 이 나라 경제의 중추인 30대 40대 일자리 수십만 개가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 세금으로 여러분들 피 같은 돈으로 만드는 쥐꼬리만한 돈 주는 단기 알바 일자리만 늘려놨습니다. 누가 세금 내는 일자리 만들라 그랬지 세금으로 만드는 억지 일자리 만들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세금을 내는 정상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야
그건 기업이 만들고 중소상공인이 만들고 자영업자들이 만드는 것인데, 그래야 그 사람들이 그 소득 갖고 소비도 하고, 그래야 여기 계신 지동시장, 영동시장 상인들도 장사도 되고, 그래야 돈이 돌고, 그래야 소비가 늘어나고, 그래야 경제가 사는 게 당연한 경제 이치인데, 이 사람들 최저임금 억지로 올리고, 그래서 일자리 쫓아내고, 기업들 기업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전부 외국 나가려 하고, 투자는 안 하고, 그래서 돈이 안 돌고, 그래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이 책임 안 지려고 하면 여러분들 용납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단단히 회초리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회초리를 안 들고 만일 이렇게 실정을 거듭한 정권에 또 한 번 보너스를 주시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친문 패권 세력의 이 독주하는 그런 유사 전체주의 국가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청와대 정부라 그래서 행정부 완전히 장악했죠. 사법부, 대법관 14명 중에 9명 바꾸는데 다 우리법연구회 민변 출신들로 바꾸고 있죠. 헌법재판관 9명 중에 6명 전부 민변 아니면 우리법연구회 사람들로 채우고 있죠. 이렇게 해서 사법부도 장악했고, 언론기관, 공영방송, 정부투자 언론기관들 다 친문 인사로, 그것도 2008년에 광우병 때 미국 쇠고기 먹으면 죽는다고 가짜뉴스 했던 사람 MBC 사장 앉혀놓고, 이렇게 언론도 장악하고, 지방자치단체 조금 아까 원시철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다 장악했고, 교육청 다 장악했고, 이제 국회 딱 달랑 하나 남았는데 이것까지 완전히 독재국가처럼 한정당에 몰아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투표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서, 대한민국이 위선의 나라가 아니라 정의의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정권 정신 차리고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제대로 해결하라고, 그래서 정책 바꾸라고 확실한 변화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비록 미래통합당이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아직 혁신이 부족하고 이렇다 하더라도 견제의 힘을 미래통합당, 특히 이 미래통합당의 차세대 주자 김용남 후보에게 표를 확실히 몰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김용남 후보를 오래전부터 잘 압니다.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김용남 후보처럼 소신 있는 정치인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대한민국 정치인 가운데 김용남 후보처럼 잘생긴 후보 나오라 그러십시오. 저보다는 조금 못생긴 것 같은데 그래도 대단히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처럼 수원 시민, 이곳 팔달 주민들의 애환을 알고 늘 따뜻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는 이런 후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십시오. 이런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 못 시켜주시면 그건 팔달의 손해자, 우리 미래통합당의 손해자, 대한민국 정치의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용남 후보를 꼭 한 번도 빠짐없이 이번에는 나라를 구한다는 심정으로, 대한민국 바로잡는다는 심정으로 수요일날 꼭 나와주시고요. 혼자 나오지 마시고 오늘부터 10통화 20통화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전화하십시오. 팔달구 아니래도 좋습니다. 수원에 있는, 서울에 있는 다 전화하세요. 나라 구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오자. 이번만은 견제의 힘을 몰아줘야 된다. 이번만은 이 정권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줘야 된다. 이걸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국심으로 호소해 주셔야 됩니다. 김용남 후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이 박형준이 보고 지지해 주십시오. 박형준이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여기 계신 원유철 대표 보고 지지해 주십시오. 원유철 대표도 좀 마음에 안 들면 여기 계신 우리 윤주경 독립투사의 손녀를 비롯해서 우리 각계의 전문가들로 쫙 채워진 이
강력한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고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분들도 잘 모르겠다면 황교안 대표나 유승민 의원이나 오세훈 시장이나 뭐 누구라도 좋습니다. 미래통합당 이끄는 모든 사람들 보고 지지해 주시고요. 그것도 아니라면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번을 지지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박형준 우리 선대위원장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소원이 뭡니까? 이기는 겁니다. 바꿔? 자, 김용남 후보 당선시키는 일이죠. 그래서 이번 4.15 선거에서 꼭 당선되시라고 지금 현재 박형준 선대위원장, 원유철 미래한국당 대표, 김용남 후보가 여러분께 큰 절을 한번 올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대세는 결판 났습니다, 여러분. 꼭 당선시켜 주십시오.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김용남, 김용남, 김용남. 자, 수원 시민 여러분, 팔달 구민 여러분, 이번 4.15 선거에서 우리가 꼭 당선시킬 사람 누구? 누구라고? 수원의 자존심, 수원의 아들 김용남 후보를 단상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팔달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 남문시장을 찾아주신 애국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야, 이번 지동교에서 이번 선거를 맞아서 몇 번 유세를 했는데 할 때마다 점점 많이 오십니다. 아니, 점점 우리 쪽에 열기가 뜨거워지고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몸으로 느껴지는데 여론조사는 왜 그렇게 나오죠? 아주 환장하겠어요. 여러분, 내일 모레 4월 15일 저 기호 2번 김용남에게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시켜 주셔서 저들이 여태까지 했던 여론조사가 완전히 뻥이었다는 걸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아니, 오늘 뉴스를 보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은 또 최고치를, 지지도가 최고치를 찍었다고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54.7%가 나왔대. 그러면 10명 중에 55명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얘긴데, 여러분 이게 믿겨지세요? 이런 말이야. 고운 말만 써야 되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경제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곳 남문시장에는 옆에 지동시장, 영동시장, 미나리깡시장, 목골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개의 전통시장이 다 밀집돼 있습니다. 저들이 아무리 민주당 정부가 정치를 잘한다고 거짓말을 해도 바로 이곳의 주인인
상인들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를 망가뜨린 민주당에게 단 한 표도 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저는 이곳 팔달 또 수원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아까 우리 원유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곳 지동교가 있는 수원천을 중심으로 해서 저 장안문부터 이곳 팔달문까지 한옥타운을 조성해서 수많은 관광산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 저 도청이 곧 이전에 나가서 비는 자리에 앞으로 청년들이 정말 사업에만 몰두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이고 또 벌어들인 돈을 우리 지역사회, 국가에 환원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청년 창업센터 반드시 만들어 내겠습니다, 여러분. 뭐니 해도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국민을 먹고 살기 어렵게 만든 민주당 정부, 여러분 심판해야 되겠죠? 심판하는 방법은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곳 팔달에서는 기호 2번 바로 김용남, 그리고 전국의 기호 2번 비례통합당 후보를 여러분의 손으로 뽑아주시는 것이 이 민주당 정부를 심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정당 투표는 어디다 하는지 아시죠? 몇 번째 칸? 저는 얘기 못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기 때문에 몇 번째 칸에 해야 되는지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서니까 21대 국회에만 들어가면 제가 하고 싶은 일, 또 여러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을 다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법안을 하나 발의하려면 20명의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와주신 우리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님들, 이번에 다 21대 국회에 들어오실 분들이고요. 사실상의 지지를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분들 제가 하려는 모든 일, 그게 법안이 됐던 예산이 됐던 다 같이 뜻을 모아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누가 사진을 한 장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셔서 봤어요. 이 민주당의 상대 후보가 어제 바로 이 자리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보니까 파란 그 점퍼 입은 운동원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니,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주셨고 이렇게 뜨거운 열의를 보여주시는데, 아니 도대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가져가겠다?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여러분,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이긴다, 미래통합당 후보가 불리하다 자꾸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면 우리 편이 투표장에 안 나와요. 왜냐하면 나가봤자 사표가 될까봐. 그런 효과를 노리고 자꾸 여론조사 결과를
벌리고 있는 거 차이나게 발표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민주당은 이제 180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방송이고 언론이고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벌써 민주당은 180석을 이야기하고 개헌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 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는 21대 총선이 끝나면 토지 공유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토지 공유제는 생각하기도 싫습니다만 일단 우리나라 헌법하고 안 맞습니다. 여러분, 저들은 여태까지 독주를 해왔습니다. 국민들이 점점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득주도 성장 3년 내내 고집하는 바람에 다들 살림살이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방송을 동원해서 맨날 외신에서 외국 언론에서 문재인 정부를 칭찬한다고 뉴스를 내보내면서 이번 총선을 압승하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막아내야 되겠죠? 여러분의 손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으로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고 국민을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면 어떤 심판을 받는지 반드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완전히 거짓말처럼 시작된 여론조사가 하도 반복되다 보니까 흔들리는 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번에 우리가 진다며 그러면서 아이고 귀찮은데 우한 코로나도 겁나는데 투표장 가서 뭐해 이러면 저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손에 손을 잡고 손잡으셔도 됩니다. 장갑 꼈기 때문에 반드시 투표장으로 나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저들의 거짓 주장을 우리가 증명해냅시다. 저들이 불과 반년 전에 조국이란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부 장관에 가장 적합하다고 억지 부렸던 것, 불과 3개월 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총장을 도왔던 검사들을 인사를 통해 대학살했던 막무가내 행동을 심판하는 것, 그리고 지금도 거짓 뉴스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바로 이곳 발달에서부터 여러분의 힘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48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48시간 동안 끊임없이 뛰어다니며 유권자를 만나고 설득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혼자의 힘으로는 해낼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발달구에만 해도 15만 5천 명의 유권자가 있습니다. 여기 모여주신 여러분 모두가 각자 모두 김용남이 되어주셔서 앞으로 남은 48시간 기호 2번 김용남이를 발달해서 살리고 미래통합당을 일당 만들고 저 극악 무도한 민주당 정권을 막아낼 수 있도록 밤잠 아껴가면서 도와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남 기호 2번 김용남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여러분 대세는 결판 났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돌아오는 4월 15일 꼭 여러분은 손에 손을 잡고 미래통합당 김용남 후보에게 몰표를 몰아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신의 시청자 여러분, 네, 수원병 지동시장 앞에서 펼쳐진 집중 유세 여러분들 보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김용남 의원을 모셔서 인터뷰를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 정말 김용남 후보죠. 김용남 후보를 모셔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김규환 의원님 모셔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랜만에 봬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신의 시청자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네, 미래 이제 말이죠. 미래 한국당 김규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전국을 돌면서 보니까 저들이 했던 모든 방법들, 모든 여론조사 다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하는 데마다 구름처럼 모든 국민들이 저희들을 환영하고 반기고 박수를 칩니다. 어떻게 50% 이상이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선호한다는 얘기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거짓이라는 걸 똑똑히 저희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은 이번 선거를 좀 규정을 한다면 어떠한 선거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거짓과 진실, 그 다음에 경제를 살 수 있고 나라를 망칠 수 있는 양자 대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저희 2번을 선택해 준다면 경제도 살리고 망쳐가는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선택은 2번이었습니다. 그 눈을 똑똑히 전국을 돌면서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선거 만약에 이 보수 진영이 과반을 얻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떠한 그 미래를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첫째, 꺼져 있는 원자력을 다시 돌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국 전 세계 모든 수출기를 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이 발명의 나라로 다시 거듭될 수 있는 명품의 나라, 최고의 발명품 만드는 그런 나라로 해서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살리기 위해서는 미래통합당 그리고 미래한국당이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과반, 아니 저는 사실 이 경제가 무너진 걸 보면 2007년 대선처럼 범보수 진영이 한 70% 정도의 득표를 해야 된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열심히 싸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제가 간곡하게 호소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생긴 이래 가장 위기의 순간에 닥쳐 있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정권이 다시 한번 저들에게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토지 공개문으로 넘어가고 헌법을 바꾸고 모든 국민들은 그들의 배급을 받는 나라로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절대로 대한민국의 그 많은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지켜온 이 나라를 오늘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지켜주실 정말로 간곡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2번입니다. 두 번째 칸. 네, 의원님 인터뷰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거 끝나고 또 한번 신의 한수에 나오셔서 여러 이야기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코로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이겨낸 게 아니고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의료인들이 막아낸 겁니다. 감사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겨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미래한국당의 국회의원인 김규환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네, 여러분들 김규환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한 크게 세 가지 정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기 위한 투표가 바로 내일 모레 4월 15일에 바로 우리의 선택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선택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대한민국을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요, 지금 김용남 후보가 여기 오신 분들께 인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이곳으로 김용남 후보를 모시고 와서 이야기를 좀 인터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4월 13일에 많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도정환 의원의 여론 조작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다. 그리고 강남병의 민주당 후보가 미래통합당을 찍으려는 부모님을 투표장에 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강남구청에서 투표할 때 1번만 찍으라. 이렇게 나온 그 투표 안내 용지가 있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김용남 후보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워낙 여기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인사하는데도 한참이 걸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곳에 수원병 이 8달의 민심은 김용남 후보에게 아주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유시민이 180석 그리고 뭐 누가 몇 석 이런 얘기하는 거 전혀 개의치 마시고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180석 가져가면 나라 그냥 없어진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데요,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입니다. 내일 모레 4월 15일 날 여러분들이 무조건 투표하시고, 투표 안 한다는 사람이 있어도 같이 끌고라도 같이 가자 해서라도 꼭 같이 투표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이거 수원병에 출마하는 김용남 후보와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쪽 뒤에 지금 청년들이 춤을 추고 있는 분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상식과 합리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총선이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에게 억지를 부리고 막무가내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정치를 또 한 번 용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 그런 억지를 참고 지켜보기만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한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부 들어서 한 번도 경제 상황은 나아진 적이 없습니다. 기업들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업 경영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정치 권력에게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곧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쪽으로 좀 오고 있으니까요, 김용남 후보 여러분들 만나보시고 여러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그거에 대한 또 명쾌한 또 평론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원병에 출마하신 우리 수원병의 희망, 그리고 대한민국의 희망 김용남 후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박부대님, 아이고 참 목이 약간 갈라고 그러는데요. 아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내일 선거운동 하셔야 되니까 절대 안 되고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좀 가시죠. 네, 그럴까요? 햇빛 때문에 이쪽으로 약간만. 그래, 네. 우리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원래 오늘 저녁에 제가 찾아뵙는 시간입니다. 맞죠? 네, 그렇죠.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내일 모레가 선거라서 오늘은 여기 수원 8달구 지동교위에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선거가 48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최근에 이제 180석을 자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194석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래 갖고는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저들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우선 이곳 수원 8달에서 기호 2번 김용남이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전국의 미래통합당 후보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꼭 손에 손을 붙잡고 내일 모레 투표장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들은 정말 거침없이 대한민국을 낭떠러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놔둬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의 폭주를 반드시 저지해낼 수 있도록 수원 8달에 아는 분들께 전화해 주시고 또 전국의 지인들께 이번 선거는 때려 죽여도 기호 2번 찍는 선거로 우리 2번 당선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그 오늘도 뭐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뭐 조국 수호대를 자처했던 김남국 변호사의 이 성문란 팟캐스트 출연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강남구청에서는 1번을 찍어야 된다라는 공보물, 그리고 도종환 의원이 여론 조작을 하려는 정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강남병에 출마한 그 박규환인가요? 김규환인가 그 민주당의 김한규인가? 예, 그 양반이 또 2번 찍으려는 사람은 투표장에 못 가게 하라 이런 얘기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번 선거는 사상 유례 없는 돈 선거의 관건 선거입니다. 사실상 부정 선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에 벌어졌던 사전 투표에서는 이곳 수원 8달에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사전 투표를 하기 위해서 사전 투표소로 찾아오신 유권자 여러분들께 그 줄 한가운데 부스를 설치하고 경기도에서 10만 원, 또 수원시에서 10만 원을 소위 재난 기본소득으로 드리겠다는 안내문을 투표소 줄 쓴 분들께 나눠주고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공무원이 동원된 전형적인 관건 선거이자 부정 선거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에서 온갖 공작들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러한 잘못도 다 덮고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오리발 내밀면서 정말 뻔뻔하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일단 의석수가 많아야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토록 미워하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미래통합당 이겨야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지키는 단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을 지켜내야 됩니다. 저들은 울산시장 선거 공작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정말 못하는 짓이 없는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온갖 짓들을 다 하더라도 반드시 우리가 투표로서 저들을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 중에 하나 얘기 안 하신 게 있는데 그 안산단원에 출마한 김남국 변호사, 네. 이 뭐 여자를 품평했다 그래요. 네. 팟캐스트에 나와서 네. 사진을 보더니 뭐 이 여자 정도면 내가 결혼할 수 있어. 얜 좀 안 되겠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참 이 삐뚤어진 성인식. 그 좌파들은 왜 이러는지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좌파들은요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을 가지면 다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때부터 그랬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제가 대학 다닐 때 누가 이 학생회장, 총학생회장하고 뭐 단과대학별로 학생회장 있잖아요. 네. 그 학생회장 선거에 나온 후보 선거운동을 무지하게 열심히 해주는 선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형 왜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야 우리 후보가 이겨야 나 장학금 받아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단과대학 학생회장만 돼도 제 기억에 그때 한 단과대학 학생회장이 한 8명 정도를 자기가 찍어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학교 측하고 그런 합의를 봤다고 해요. 약간 커넥션이 있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학장이나
보직 교수들도 총학이나 학생회에서 계속 공격하고 시끄럽게 하면 피곤하니까 네. 네가 8명 정도 찍으면 우리가 거기 장학금 줄게 이런 뭐 약속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부터 야 이거 선거 이기면 돈 생긴다라는 게 머릿속 깊이 박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 갖는 겁니다. 하긴 돈과 권력이 있으면 다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집권당인데 왜 내가 돈 좀 받고 예. 성적으로 좀 자기가 즐거움을 누리는 게 뭐가 잘못됐냐? 사고방식이 정상적인 사람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그들이 얘기하는 여성 해방은 좀 이상해요. 방향이 완전히 틀려요. 여성을 오히려 쉽게 어떻게 획득하기 위한 여성 해방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팟캐스트에 출연하고 그런 얘기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근데 그 김남국 변호사는 저랑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흔히 얘기하는 운동권 세대가 아닌데도 그러는 걸 보면서 정말 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여자들한테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부모님한테 배웠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운동권의 이 삐뚤어진 이 권력력과 이 권력을 가진 자들의 오만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이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오만함을 우리가 심판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여러분 뭐 다 아시죠. 뭐 표로 심판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무력으로 저들을 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요. 경찰도 저쪽 편이고 네. 뭐 다른 데도 공권력도 다 그쪽에 네.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네. 국민이 잘못된 정치 그리고 못된 짓을 하는 권력층에게 심판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바로 표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모레 4.15 총선에서 여러분의 힘을 국민이 유권자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의 표로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네, 제 후보님 이제 오늘 내일 이틀인데요. 끝까지 좀 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뭐 당연히 이기신다고 전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음 틀린 건 아니겠죠?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적들의 방해 공작이 네. 녹록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수원 8달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각오 오늘 내일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겨야 되는지 다시 한 번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최대한 유세차를 이용해서 유세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민주당의 압승을 예상하는 언론 보도에 흔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모두 투표장에 나와서 저 극악무도한 세력을 막아달라는 호소를 드릴 생각이고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선거입니다. 이거는 저 개인 김용남의 승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린 선거고 만약에 불행하게도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저들의 폭주를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 임기 내의 마지막 선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승리해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끝까지 화이팅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수원병에 출마하는 김용남 후보, 네, 우리 신의 한수에서도 고정적으로 나오시면서 여러분들한테 명쾌한 이 정치 평론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TV 토론에 나가서 좌파들이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하면 뭐가 잘못됐는지 팩트로서 좌파들의 입을 꼬매버렸던 바로 김용남 후보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밀어주고 끝까지 투표로 응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 8달구 수원 8달구에 지인이 계시면 지금 바로 전화해서 김용남 후보 적극적으로 좀 밀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번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을 구하는 투표다. 대한민국을 구하는 선거다. 무조건 이기도록 여러분들이 투표를 꼭 가셔야 됩니다. 투표하러 안 간다는 사람도 가자고. 야 가자. 투표하고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라도 해서 가족들, 아들, 딸, 부모님, 뭐 사돈의 팔촌까지 모두 다 투표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 모습을 함께 즐기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는 수원병을에서 촬영이 끝나고 내일은 동작, 그리고 하남, 그리고 광진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요 홍철기 부장이 동작에서 중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남에서 그리고 광진에서 제가 이창근 후보, 오세훈 후보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총선이 아마도 마지막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국민에게 억지를 부리고 막무가내로 자기 고집대로 하는 정치를 또 한 번 용인해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는 계속